안녕하세요. 마음편지 채널의 마음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의 한 페이지를 수필로 풀어내어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도록 잊지 못하는 한 개의 의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집 거실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등받이가 높고 팔걸이가 굵직한 참 묵직해 보이는 의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자리였죠. 매일 저녁 퇴근하신 아버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곧장 그 의자로 향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신 몸을 그 의자에 맡기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시는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러고는 묵묵히 앉아 신문을 읽으시곤 했습니다. 겨울이면 장작불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벽난로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출 때 평소보다 편안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가끔은 신문을 무릎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고 쉬기도 하셨습니다. 의자는 아버지가 앉으실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거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가 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아, 아버지가 집에 오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소리는 우리 집을 가득 채우는 평온함의 신호였습니다. 그 의자에 앉은 아버지의 등은 제게 든든한 산 같았습니다. 넓고 믿음직한 어깨가 온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아버지와 그 의자가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아버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아버지가 그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셨습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뉴스가 흘러나오는 동안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른이 되면 저도 저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아버지는 저를 그 의자에 앉혀주시곤 했습니다. 한번 앉아봐라 라고 하시며 저를 무릎에 앉혀주셨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이 온통 안전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의자가 주는 든든함과 아버지의 온기가 하나가 되어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의자에 자주 앉으셨습니다. 특히 힘든 집안일을 마치고 나서 잠시 쉬실 때였습니다. 김치를 담그느라 빨갛게 된 손을 앞치마에 닦으시고 그 의자에 앉아 땀을 훔치시곤 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하시며 의자에 몸을 맡기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일하신 어머니에게 그 의자는 잠시나마 휴식을 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시다가 잠시 허리를 펴실 때도 그 의자를 이용하셨습니다. 작은 전등 아래서 바늘을 들고 계시던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옷을 기워주시고 단추를 달아주시던 그 시간들. 그때마다 의자 위에는 어머니의 한숨과 웃음이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아프던 어느 날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고열로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을 때였는데 어머니는 그 의자를 제 침실로 옮겨와 앉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제 곁을 지키시면서 가끔 일어나 제 이마에 손을 얹어 보시고는 다시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깊은 새벽까지도 졸음을 참으며 제 곁에 있어 주시던 어머니. 의자에 앉아 계시면서도 계속 저를 살피시던 모습이 지금도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열이 내려 정신이 드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던 손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의자는 어머니의 사랑을 전해주는 매개체 같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어머니가 베풀어 주시는 모든 정성과 사랑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그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랐지만 그 모습이 참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가족에 대한 생각, 앞날에 대한 걱정과 희망을 동시에 품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의자에 제가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계시지 않을 때 몰래 앉아보곤 했습니다. 어른들만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의자에 앉으면 왠지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시험 공부에 지쳐 책을 덮고 그 의자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 그 의자는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그 의자에서 휴식을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사랑에 아파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첫사랑의 아픔이라고 할까요? 마음이 아프고 세상이 온통 암담해 보일 때 그 의자만이 저를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그 의자는 제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할 때마다 그곳에 앉아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아버지의 든든함과 어머니의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기 때문이죠. 기쁠 때도 그 의자를 찾았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집에 돌아와서는 그 의자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그 의자는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가장 먼저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의자와 함께한 시간들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혼란스러울 때도 그 의자는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저와 함께 성장해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의 일이 기억납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오래 서 계시기 힘드셨는데 아버지가 그 의자를 할머니께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시더니 이 의자 참 편하구나 하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그 의자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추억, 아버지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들, 할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그 의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 의자에는 좋은 기운이 있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깊이 배어 있는 것 같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 그 의자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그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도 그 의자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의자 진짜 편해 하며 앉아보고는 감탄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우리 집의 자랑스러운 의자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 의자에서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의자에 앉아 공부를 도와주곤 했는데 정말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 의자가 주는 안정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친구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 의자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앉아서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조언을 해주던 시간들. 그 의자는 우리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의자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때 견고했던 다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아름다웠던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팔걸이 부분에는 손때가 타서 색이 변해 있었고, 앉는 부분은 오랜 사용으로 약간 푹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들이 오히려 의자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새 것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깊이와 무게감이 생겼습니다. 마치 세월의 흔적이 의자의 이야기를 새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이 의자 이제 좀 바꿀까 하고 말씀하시곤 했지만 아버지는 아직 멀쩡한데 뭘 이라고 하시며 반대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그 의자를 바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의자의 나무결을 손끝으로 어루만져 보면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시간들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땀, 어머니의 정성, 저의 눈물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낡아버린 외관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모든 순간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도 이제는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집에 온 것 같은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가 인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가족은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더 작은 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의자를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자는 너무 크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집이 작아서 이 의자를 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저는 끝까지 의자를 가져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자 없으면 우리 집 같지 않아. 제가 말하니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비좁아도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야지.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도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이사 날 의자를 트럭에 실을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의자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삿짐 기사 아저씨는 이 의자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정말 가져가실 거예요? 라고 물으셨지만 저희는 네, 꼭 가져가야 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새 집은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의자를 위한 자리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 넓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거실의 한쪽 구석은 의자의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의자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아니, 의자가 있어서 새 집이 금방 우리 집 같아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첫날 밤 아버지가 그 의자에 앉으시니 비로소 이사가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새 집의 이웃들도 그 의자를 신기해했습니다. 참 멋진 의자네요 하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그럴 때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긴 특별한 의자라고 소개하곤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독립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의자를 가져가거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소중한 의자를 저에게 주신다는 것이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큰 의자보다는 작고 편한 의자가 좋겠다.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도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의자를 제 새 집으로 옮기는 날,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의자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의 끝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결혼 후 저희 집 거실에 자리 잡은 의자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도 처음에는 낡은 의자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 의자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자 금세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의자에는 정말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아내가 말하더군요.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면서 자주 그곳에 앉아 책을 읽곤 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그 의자에 앉아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안아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세대를 이어가는 특별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의자는 이제 제 아이에게도 추억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서는 제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 작은 몸이 제 품에 안겨 있을 때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 품에 안겨 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의자는 이렇게 또 다른 세대의 사랑을 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실 때면 아버지는 반가운 듯 그 의자를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잘 있었구나 하시며 의자를 쓰다듬으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전히 삐걱거리는구나.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시면 저희도 모두 웃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집에 온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가끔 그 의자에 앉아 손자를 안아주셨습니다. 이 의자에 앉으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 하시며 추억에 잠기시곤 했습니다. 새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추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의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한 의자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추억이 쌓일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시간의 소중함도 배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모여서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던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소중한 조각들이었습니다. 인내와 지속의 가치도 배웠습니다. 의자는 오랜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품어주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제 아이도 점점 자라서 그 의자에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제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이 아이에게도 이 의자는 특별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릴 때 이 의자를 물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의자는 또 다른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의자에 앉아 과거를 회상하곤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의 손길,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를 품은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의자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되어 낡았지만 그 위에 담긴 시간들 때문에 결코 버릴 수 없는 의자 말이에요. 그것이 꼭 의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탁자일 수도 있고 작은 선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에 담긴 추억과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준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마저도
우리 인생의 음악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법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그 의자에 앉아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의자는 여전히 저를 품어주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에도 의자 같은 따뜻한 안식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